저는 자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제 교실에 가면 그 수시 모집 자료집, 정시 모집 자료집 같은 것들을 같은 지도단 선생님들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권까지 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다 보고 정리하는 어떤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자료집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자료집을 만든 거니까 3학년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1, 2학년 분들은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자료를 이제 참고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거는요. 일단 기본적인 거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대입 전형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드리고요. 체육계열 입시의 어떤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인데 아니 수시 모집이 코앞인데 무슨 정시 모집을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시 모집의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나의 그 수시 모집의 지원선의 가장 마지막 단이 정시 지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보다 더 상위권 대학을 수시 모집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을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인데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고요. 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렇게 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 모집 합격하면 납치 당하면 안 된다. 정시 또 합격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그 제재도 당할 수 있고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시 지원 카드 6장 이외에 다른 대학들도 쓸 수 있는데 그 대학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관학교나 뭐 특수목적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나 산업대 이렇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위반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지금 저 중학교 2학년인 친구들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참고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1학년들을 대상인데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아마 기존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이제 2학년들을 대상으로 작년도 4월 달에 나온 걸 대상으로 이번 정시 모집에 약간 변화된 모습을 이 강의 자료에 담았고요. 실제로 3학년들 대상으로 수시 모집 요강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요강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이 정시 모집 요강에 좀 변화된 부분들은 작년에 나왔던 전형 계획을 토대로 이쪽에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일반 계열에서는 뭐 면접이나 논술이나 기타 학교에서 출제했던 여러 그 학교별 고사의 출제 의도나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게 돼 있고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3학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 어디가를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대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서 그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느냐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에 알맞은 내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 가는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은 잘 활용하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정보는 그 대학 어디가 들어가시면 상단에 대입정보센터가 있고 대학별 이슈 정보를 누르면 저렇게 하단에 보이는 저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대학 하나 클릭하면 그 학교에서 작년도 수시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전 제도 변화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올해도 작년 기조를 유지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학생부 일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반대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하는 오늘 설명에서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어떤 자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반대로 학생부의 역할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수행 평가를 했으며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뭔지가 생기부에 드러날수록 도움이 되는 건데 체육 계열도 사실은 수시 모집으로 학종도 있기 때문에 또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도 이제 그 정성 평가를 한 30%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기부의 중요도가 크고 지금은 여기 1, 2학년 이제 어머님들 계시긴 하지만 체육 계열을 준비하고 있다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생각이 살짝 다른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체육 계열로 맞춰놨는데 어떻게 하지? 2학년과 3학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또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 계열이 과연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지는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그거는 수시 모집 부분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따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은 올해 기조를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내년은 학폭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해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체육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 사항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체육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가 한번 쭉 분류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고요. 준비가 된 친구, 나중에 운동만 하다가 나중에 결정한 친구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준비가 된 친구들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꿈이 명확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생기부도 풍성하게 채우고 있고 이것저것 관련된 어떤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이나 이런 것들 하는 친구들 있죠. 사실 이런 친구들은 특별히 지도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격려만 해주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요. 체육 계열이긴 하지만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는 요즘 전공 하나 가지고 사회 나가서 어디 명함 내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어떤 목적을 체육이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나쁘다고 좀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육 계열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건 이제 반대로 보면 뭐냐면 체육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체육 계열을 준비하는 그 나머지 친구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위권들은요. 일반 계열 학생들과 경쟁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은 어떤 제약은 없지만 이왕 체육으로 꾸며진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체육이 딱 체육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교육과도 있고 스포츠의학도 있고 과가 되게 다양한데 체육과 다른 학문이 연계돼 있는 어떤 과들이 많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하지만 나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라고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일반 계열과 경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제 위에 친구들은 대부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밑에 친구들이 사실 문제인데 뒤늦게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수능 끝나가지고 운동 잘하니까 수능 좀 봐가지고 체육과 가야지.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조금 제한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등하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기숙사비나 이런 체재비도 많이 들 수 있는 거를 과연 우리 집에서 감당이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상담이나 강의 같은 것 좀 다녀보면요. 조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좀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나열을 좀 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운동만 잘하면 대학교 진학이 가능할까? 이제 가능은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계열이 살짝 양극화가 있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실기를 안 보고도 갈 수 있고요. 공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실기만 잘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면요.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내가 잘하는 실기에 골라서 학교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운동만 잘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범위가 좁아지고 그 좁아진 학교 안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를 또 제외하다 보면 손에 꼽을 거고 그 학교마저도 실기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제자리 멀리뛰기 보통 만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남학생 기준으로? 조금 높은 데는요,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기로 뭔가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높여야겠죠. 그래야지 아이들을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270이나 275를 뛰는 친구들이 잘한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3m를 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칠 수도 있다. 그러면 실기에 우리는 약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치는 건 이건 완전히 그냥 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 실기에 대한 부담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학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3학년이다. 그런데 수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1학년이다. 그런데 수학을 포기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2학년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 본 모의고사가 4등급 초반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체육계열 입시에서 수학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과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을 선택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수학이라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어나 영어 하나가 살짝 삐끗해가지고 원래 내가 나오던 점수보다 낮게 나오면 이것만큼 치명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학교들, 그 학교들에 맞춰서 실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과목 하나가 딱 삐끗해버리면 모든 전략이 수정돼야 되고 실기 어떤 방향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수학을 해야 되고요. 수학을 했는데 어렵게 나왔다. 그런데 내가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강력한 무기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학년인데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요. 나한테 좀 굉장히 센 어떤 카드 하나가 여기 딱 있는데 그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정시모집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실기를 언제 준비할 거냐, 이것도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내가 조금 잘한다, 기초 체력도 우수하고 평상시 뭐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 시간에도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체교과나 어떤 기능 중심의 실기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숙대 같은 경우는 거의 임용시험을 보는 실기 종목들처럼 어떤 윗몸 일으키기나 제자리 멀리뛰기나 이런 게 기초 체력을 보는 게 아니라 기능 중심의 어떤 종목들은 단시간 내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축구나 농구나 이런 어떤 전공 역량과 같은 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의 실기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이제 전전 학교에서 농구에 미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는 잘했거든요. 딱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는 체육과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싶었는데 이제 연대를 가더라고요. 연대 이제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전공시험 하나만 봐요. 공부도 괜찮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자기한테 적합한 전형을 잘 찾은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했고 성적도 잘 받아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의고사 계속 1등급 나오더라도 수능 볼 때 N수생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에 의해서 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뭔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서 플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조금 개인마다 또는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 실기 평가 종류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지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쭉 둘러보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체육 교육과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고요. 이거는 뭐 같은 커리큘럼, 비슷한 커리큘럼을 나온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적대도 높고 아이들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지방을 간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지도한 친구들 중에서 지방을 간 친구들이 졸업을 한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거나 어떤 나중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비전 측면에서도 체육과를 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방이지만 체육과를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체육과를 졸업해서 임용시험을 보거나 뭐 사립학교에 가는 것도 방법이 되기 때문에 체육교육과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계열도 저희가 대학을 가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한 이유가 과연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셨죠. 안 하셨나 봐요. 체육과도요. 마찬가지로 뭔가 운동 열심히 해서 또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갔는데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40% 정도는 엉뚱한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체육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지는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다른 걸 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들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전과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옛날처럼 뭐 그 과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허용적이긴 하고요.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은 다른 과들이 체육과로 오는 건 좀 제약이 많은데 체육과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는 제약이 많지 않아서 그건 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그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나오면 그 커리큘럼 안에 당연히 그 교육학 과목을 들어야 되고 뭐 교생 실습도 해야 되고 참관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격증이 나오고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직 이수가 가능한 비사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적어 놓은 저 학교들이 말 그대로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가는 성적에서 10% 안에 들면 너 교직 과목 이수할래? 이렇게 권유를 해서 네 그러면 과목을 이수해서 자격증이 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대학원을 가야겠죠. 이제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더 허비가 될 건데 2026년도에 뭔가 그 변화가 예고가 됐고 교육전문대학원이 교사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는 어떤 그 역할로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교사 자격증이 그동안 엄청 양산이 됐고 교원 임용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은 제한이 되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제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격증이 점점 이제 줄어들 테니 사범대 아닌 비사범계에서도 이제 교육대학원 나오면 막 자격증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제한이 걸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데 체육과도 점점 인원이 줄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학교에 있어 보고 요즘 챗 GPT다 뭐 AI다 이런 걸 살펴보면 체육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대체될 것 같은데 체육은 대체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체육 교사라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체육과 가면 저희가 뭐 전인 교육의 최선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에 그 체육과에서는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제한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더 뭐 유튜브나 좀 세상이 좀 다양해지면서
체육계열에서 파생된 다양한 영역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아마 생소한 것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의학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은 저런 어떤 운동 처방이나 재활 쪽, 그리고 스포츠 의학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에 처음 개설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 쪽도 각종 프로 선수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좀 대중화되면서 그런 쪽에서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기자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서인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박재민 뭐 이런 사람들 다 체육과예요. 기상캐스터도 있고요. 아는 PD도 체육과 출신도 있고, 그래서 또 유튜버 중에서도 뭐 그 김진짜 이런 사람들도 체육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는 운동을 싫어하는데 메이저리그나 뭐 프리미어리그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체육과 쪽을 나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요즘은 어떤 시대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면이 잘 보이세요, 근데? 좀 흐리죠. 이 등이 꺼져 있는데 여기만 꺼질 수 있나요, 혹시? 뭔가 지금 제가 보는 화면하고 되게 흐려서. 네, 괜찮으세요? 네. 졸진 않으시겠죠? 네. 요거는 제가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다 세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수도권 어떤 체육계열 모집 인원만 쫙 정리를 한 건데, 수시 모집이 2,274명, 정시 모집이 1,683명이에요. 그 수시 모집으로 57%를 모집하고 정시로는 43% 모집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여기 학생 선수 있나요? 특기자?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수시 모집의 40%는 특기자 할당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 기준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 체육계를 간다 그러면 55% 정도가 정시 모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사실 체육계열 입시는 정시 모집이 거의 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그 자료집에 그 학교별로 갈 거를 미리 좀 이제 공개해 드리는 거고, 일반 학생으로는 정시의 비율이 높고 정시로 가이드라인 딱 마지노선을 정한 다음에 수시 모집에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안 계시고 특별 전형은 일반 계열과 동일하고요. 이게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성적이 막 왔다 갔다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원 내 전형에서 어떤 입학 결과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자격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도 있고 정원 외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요거는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료집에 따로 모아가지고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아이 보고 한번 살펴보면 나와 있다 해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 우수자하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정시 모집은 수능하고 실기입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반영되긴 하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 정하고 실기 능력으로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고요. 이제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양극화 개념으로 실기를 반영 비율이 높이는 학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실기에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준을 조금 상향시키는 학교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실기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내신이 보통 보면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 4등급 대 친구들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등급에서 5등급, 뭐 6등급까지도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는 이따가 수시 모집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시 모집에 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어느 정도에 맞춰서 지원할 건지를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 판단이 우선 돼야지 수시 모집에서 여기를 지원하냐 마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근데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뭐 각 군별로 두세 개 정도를 골라 놓고요. 그리고 그 두세 개 되는 학교에 실기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공통된 종목도 있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유연성 같은 게 열심히 늘린다고 늘리는데 안 늘어나는 친구가 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도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기를 배제하고 각 군별로 두세 개를 정해놓고 실제로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들의 실기 종목을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아마 학원가에서는 수시 모집뿐만이 아니라 정시 대비를 위한 공통된 종목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학교별로 또 찢어져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각 군별로 두세 개 정도를 정해 놓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후에 뭐 당일날까지 원서 접수 당일날까지 눈치 싸움을 하다가 이제 어디에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이제 영역이 다 다르고 그 지표를 뭘 반영하냐, 백분율로 반영하냐, 아니면 그 등급으로 하냐, 표준 점수로 하냐, 그리고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로 하냐 이런 어떤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분율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려운데 잘 봤으면 그 아이는 표준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따 그것도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실기는 이게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야, 안전하게 빨리 와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기는요, 기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다칠 수가 없고. 그런데 안 다치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하면서 실기를 능력을 늘려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상을 좀 약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정시 모집의 실기 시험이 언제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 한겨울.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 시험 보다가도 다쳐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고 평상시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실기 시험장 가가지고 그만큼만 해도 잘했다 그러거든요. 추운 날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가 계속 하던 체육관에서 농구 레이업 같은 걸 계속 연습을 해서 만점까지 만들어 놨는데 시험 당일날 생판 처음 보는 체육관에서 나를 감시하는 이상한 교수와 조교가 있고 처음 만지는 공, 다른 환경, 추운 날씨, 그리고 뭔가 압도되는 분위기, 준비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여러 가지가 다 생소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죠. 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만 꺼내주면 그렇겠네요 선생님,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이제 배치표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백분율은요, 학교의 우열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학교에서 반영하는 과목별로 비율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와 경희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국영, 수탐을 모두 반영하고 경희대는 국영탐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 이제 여기 있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만 제가 표시를 한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상위권 친구들은 대충 비슷하겠죠. 그러면 실기 시험장에서 만나요. 가곤에서 연대나 고대 쓰고 낙원에서 서울대 쓰고 다곤에서는 단대는 잘 안 써요. 그냥 일반 계열 써요. 그러면 연대나 고대에서 실기시험 볼 때 앞뒤에 있던 놈을 서울대에서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은 이렇게 시험을 본다.
그리고 올해 그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과가 나군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저 여파가 어떻게 미칠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군에서는 대안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고 나군에서는 대안 하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영향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가군에서는 아무래도 대안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고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군에서는 중앙대나 시립대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3, 4등급 대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 학교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서울권에서 조금 멀어지는데 저렇게 좀 상위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는 체육 교육과일 확률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과 나오면 자격증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임용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다른 자격 하나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적대는 학교에서 반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반영하는 과목 그리고 비율 그리고 실기 종목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거 안 보셔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설명드려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아이의 성향이나 강점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또 제한이 많아요. 저희가 아이들 실기를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번에 됐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우리가 아이 몰래 아름아름 학교나 학원에 전화해갖고 우리 아이가 실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고 확인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혹여나 우리 아이가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합격하진 않나? 이런 어떤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죠. 백분율은요, 그냥 애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 거예요. 표준 점수는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를 고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구분하는 기준을 뭐를 만들어 볼까 했더니 백분율로 했더니 그 과목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아는데 과목 간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란 걸 만들어서 표준 점수는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시험을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쉬운 시험에서 성적을 이제 좀 못 받으면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간의 난이도까지 고려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로 최상위권 대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왜 표준 점수에 서울대만 있고 이화여대밖에 없나요? 이제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 아까 수시 설명에서 졸지 않으셨다면 들으셨을 건데 상위권 대학은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하고요.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일반 계열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문과 침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대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로 사탐에 약간 더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올해 입학한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변환 표준 점수 때문에 이과 애들이 쉽게 문과로 넘어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제어 장치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체육과에서 뭐 그런 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상위권 대학은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위권부터는 백분위 뭐 또는 표준 점수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서 반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실기 모집 대학들인데요. 저렇게 많은 대학들이 실기를 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입학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저건 반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열 아이들과도 좀 경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는지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올해는 국민대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가
수능 100%로 변경이 되고요. 2025학년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능 반영 비율이 이제 높은 대학들인데요. 85%에 이르는 이제 연세대, 그리고 80%에는 서울대. 서울대는 1차 다단계 전형이라서 1차로 수능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80% 반영합니다. 고대도 70%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야 좀 상위권 대학을 비벼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옮긴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수능 비율이 10% 떨어지고 실기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양대가 90.3%로 이제 입학 컷을 공개는 했는데 저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반영 비율이 낮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의미가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서울대에서 충원을 2명 뽑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대를 안 가고 연대나 고대를 갔을까요? 그냥 일반 학과를 갔거나 다른 과를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학교가 그 과학고에 있었는데 어떤 녀석이 재수를 한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쓸 겁니다. 왜? 뚱뚱했거든요. 왜? 그랬더니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서울대는 체육교육과지만 화학교육과로 전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기가 괜찮을까 했더니 수능 2개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수능으로 압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연대 약대를 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자랑하러 여기를 왔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열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실기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저기는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변별이 되고 실기 종목 중에서도 금방 그러니까 기록이 늘지 않는 종목들 위주에서 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처럼 수능 2개 정도 틀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기를 그래도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권 학교들도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높고 입학 결과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주로 체육교육과인 경우에 그렇고, 이제 뭐 한번 볼까요? 요 다음 페이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도권 학교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요거는 각 군별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인하대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가나 다군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설명드리지 않고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정렬을 했어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 수학을 선택하는 학교별로 가나 다군을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카톨릭 관동대도 한번 보세요. 수능 75%긴 한데요. 체육과의 성적과 스포츠 레저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올해 제가 모집 요강하고 각 학교별로 입학 결과 이제 공개한 거를 쭉 살펴보는데 관동대 저기 체육과 말고 나머지 과들은요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유 아시겠죠? 네, 처참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체육과는 공개를 했어요. 74%로. 근데 나머지 두 과는 2020년도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다가 올해는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자, 다단계 전형인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마치 수능 그 수시 학종과 같이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광운대나 시립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세종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사실은 내신이 엄청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반영하는 과목이 많지 않고 5등급, 6등급, 7등급이 아닌 이상은 큰 차이가 없어서 실질 반영 비율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대가 간당간당하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야 내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떨어지면 실기 볼 기회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에요. 이제
통학 거리가 멀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서울권은 이제 뭐 경기권, 수도권으로 보면 숭실대나 강남대, 대진대 뭐 이 정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한남대 같은 경우도 제가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까 실기가 60%긴 한데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이 69%고 실기가 39%예요. 그러니까 저 비율만 또 보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경기대나 용인대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실상을 까보면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누구나 만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비율이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대진대는 실기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자, 그래서 이제 수학 필수인 대학을 기준으로 가나다군별로 이제 소팅을 좀 한 거고요. 가군에서는 고대나 연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일반 계열도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정시 모집에서 연대는 영어의 변별력이 높고요. 고대는 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서 같은 백분율이다 하면 그 탐구나 영어 점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서울대가 있고요. 중앙대 이제 여기는 실기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곱하기 1.2, 표준 점수 곱하기 1.2를 하시고 탐구는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평균 점수 내서 곱하기 0.8을 곱해야 그 학교 서울대에서 반영하는 그 점수대를 구할 수 있어요.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고는 이제 저희가 체육 계열이든 그러니까 체육 계열에서 다고는 그렇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그래서 체육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꼭 체육 계열만 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대안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실기 종목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 뭐 생소한 종목들은 왕복 달리기 있고 제자리 멀리뛰기 아실 거고 유연성 측정하는 거에서 서서 상체 굽히는 거랑 앉아서 상체 굽히는 거랑 매드신볼이라고 해서 좀 무거운 공을 던지는 거, 뭐 2kg, 3kg짜리를 뭐 던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기는 뭐 여기서 어쩌다 저쩌다 말씀드리는 게 좀 제약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컨설팅 상담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 그런 실기 능력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괜찮은 상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데 실기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공부 말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고 제가 앞쪽으로 넘어갔네요. 이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이에요. 이제 여기는 수학을 잘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뭐 국민대는 그 과 안에서도 반영하는 비율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과 같은 경우는 실기 변별력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잘못된 접근 방식이 있는데 국민대 스포츠 교육은 두 과목만 반영하잖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쉬운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쉬워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대와 경희대의 입학 결과가 비슷한 게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학년이 낮을수록 걷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더 챙겨 놓는 게 내가 이제 비장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기고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궁금하거나 어려운 실기 종목이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실기 종목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인천대랑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인하대 체육과도 있는데 인하대 체육과는 다군에 있고요. 아까 연대와 고대와 비슷하게 인천대 이제 운동건강학부랑 체육학부랑 인하대 스포츠 과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인데 백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67%, 63%, 72% 비슷한데 내 성적이 탐구 점수가 좋으면 인천대가 맞는 거고 영어 점수가 좋으면 인하대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나군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경희대가 있고요. 과기대, 세종대,
그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올해 다빈치 캠퍼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저렇게 좀 바꿔놨고요. 세종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어떤 기록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기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케어해 주실 때 이제 뭐 나중 일이긴 하겠지만 수능 보고 이제 거의 완전 시즌제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운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영양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대라는 얘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 다구는요. 그렇게 풀이 많지는 않고요. 가천대가 아까 뭐 그 재활 쪽도 과가 하나 있는데 그건 순수 체육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자연 계열 쪽이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 여기는 순수 체육 계열은 체육학부 이렇게 해서 체육 전공하고 태권도 전공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국영만 반영하기 때문에 입학 결과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천대가 올해 그 실기 종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걸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순발력이나 파워를 요구하는 종목들이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유연성이 있잖아요. 체전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배근력과 매드심볼 던지기와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다. 이거는 거의 순발력과 근력만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힘과 유연성을 이제 놓고 비교해 보면 힘이 세고 막 이런 친구들이 유연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유연한 친구들이 힘을 세기가 파워를 좀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하나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되려 유연성이 좋은 친구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파워를 키우든지 저렇게 종목이 바뀜으로써 벌어지는 변화 양상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날 이제 그때 지원하는 친구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숭실대도 그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입니다.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인천대에 체교과가 있고 기타 나머지 과 2개가 있으면 실기 기준표가 달라요. 체교과는 조금 낮아요. 만점 기준이. 나머지 2과는 기준이 높아서 그 대학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체교과 공부 좀 잘하는 놈들 와야 되고 실기는 요 정도면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들인데요. 아까 보신 것보다 미반영이나 필수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1, 2학년인 경우에는 수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포기하시면 안 되고 3학년이다. 지금 현재 3학년이다. 근데 수학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거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나오고 이제 여기야말로 성적대에 맞춰서 실기나 학교의 반영 비율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 모의고사 100분율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입학 결과에 100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 100분율을 가지고 국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 6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국어와 영어를 가장 잘했어요. 그럼 그 2과목을 선택한다고 하고 국어의 100분율 곱하기 0.5, 영어의 100분율 곱하기 0.5를 하면 그 올해 입학한 아이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도 아이들 상담할 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와보라 그래서 거기서 돌려가지고 비교해보고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려면 실기를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또는 이 입학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면 실기에서 요 정도 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나 요거나 요거는 조금 부담 없이 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실기 종목에 대한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한체대에서 2분 시덥이 폐지가 됐어요. 근데 정시모집 요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꺼려했고 만점 받기도 힘들고 변별력이 많이 가려지던 종목인데 메디신볼로 바뀌면서 한체대도 굉장히 좀 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군도 굉장히 많죠. 가군, 나군 그 수학 선택은 굉장히 학교들이 많아서요.
여기서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나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마다 반영 비율 다르고 실기고사가 다르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정시모집 어간에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되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는 전문대처럼 두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한 과목이 60%에 이른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서 생각보다 입학 결과가 높습니다. 요건 좀 여담인데 그냥 제가 이제 학교에도 와보고 이제 특수체육교육과에 대해서 학생들은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 학교에서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생회장 출신이었고 내신이 1.4였어요. 그래서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붙고 한치대 특수체육교육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치대 가라 그랬거든. 너 체육 쪽으로 갈 거면 한치대 가라. 한치대 특수체육교육과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나오지만 체육교사 자격증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 잘 돼 있다. 그러면 네가 체육 쪽으로 가는 거면 선생님 볼 때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경희대죠. 축제를 즐겨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한테 그래. 그때 선생님 말을 들을 걸.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특수교사에 어떻게 보면 그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의 성향이 물론 중요하겠죠.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특수체육교육과가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성적도 좀 높아요. 거기가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가 제일 성적이 높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자, 경기대와 용인대는 제가 이제 박스를 친 이유는요. 실기 비율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전으로 실기 비율이 용인대도 30%고 경기대도 30%잖아요. 근데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저건 사실 좀 의미가 좀 떨어져요. 근데 저거 만점 기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좀 실기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용인대 같은 경우에 저게 만점 기준이에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265예요. 보통 체육과 간다는 아이들 처음에 하면 잘하는 애들이 270 정도 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아까 보셨죠? 3m 막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숙명여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육상의 허들, 높이뛰기, 체조, 그리고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중에 전공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용시험 종목이 저래요. 임용시험은요. 어떻게 서울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당일날 공개를 해요. 그 전 어떻게 공개하냐면 육상, 체조, 수영, 구기 두 종목 봅니다. 이렇게만 공지를 해요. 그리고 당일날 딱 가면 자, 육상에서는 허들합니다. 체조에서는 철봉합니다. 그리고 수영에서는 수영은 이제 대부분 접배평자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할 거고 구기는 뭘 할지 당일날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우리는 임용시험을 목적으로 과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뽑을 거야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뽑으면요, 임용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오니까. 자, 그리고 수학 선택하는 다군 이제 굉장히 적죠. 다군이 좀 풀이 적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실기를 좀 잘해야 되는 학교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진대 변경사항이 있고요. 상명대도 여기는 반대로 수능 비율이 좀 낮아지고 실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입학 결과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강남대랑 대진대 실기 기준표, 만점 기준표거든요. 3m예요. 291이고요. 근데 저희 때 준비할 때만 해도 보통 만점이 280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조차도 점점점 상향이 돼가지고 3m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3학년 자녀분들 중에는 학원에서 동국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단국대, 천안 뭐 이런 데 준비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거기 경쟁률도 어마어마한데 그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실기 종목들이 유사한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들이 많이 평가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기 준비에 대한 것들은요. 수능 성적을 기반해서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기를 만점 받아도 작년 기준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실기 점수에 대한 것들이 과연 실기장에서 나올 수 있냐 질문을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받아보면 제자리 멀뛰기 얼마 뛰니? 280이요. 계속 그렇게 뛰니? 아니요. 평상시에 얼마나 뛰니? 그러면 270 정도 나오지만 긴장하거나 뭔가 정신 바짝 차리면 280이 나옵니다. 그럼 네 기록은 270이야.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작 시기 말씀드렸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시 지원 전략은요. 뭐 수능 성적 확인해보고 자신의 실기 능력이 그 학교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그 원서 접수할 때까지 꾸준히 늘려보고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하는 당일날까지 고민한 다음에 경쟁률을 살펴보고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시 모집이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정시 모집처럼 배치표처럼 제가 만들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우수자 전형, 실기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을 제외하고 학종이나 교과, 논술 전형은 비실기 전형으로 제가 묶었어요. 원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의 한체대 같은 경우는 실기도 보거든요. 근데 편의상 그거는 실기 전형으로 제가 좀 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저 등급대이면 저 학교를 지원하면 좀 무난하다. 합격 여부와는 별개로. 그래서 성적을 기반으로 지원은 하되 그 아이의 생기부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합격을 한다. 이제 정시 모집에서 실기를 생기부 내용면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교과 우수자 전형은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공개한 결과들만 쭉 살펴보면 저거에 뭐 크게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에 준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실기 전형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실기 100%인 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 에리카 지금 많은 아이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만점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만 최저가 있어서 저 최저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논술 전형은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논술 전형은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로또 한 장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거기다 탈탈 털진 않잖아요. 그래서 로또는 그냥 한번 써볼까 말까 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종의 평가 요소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학업 성적 그리고 진로 어떤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3학년인데 학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 요소, 평가 요소들이 잘 반영됐는지를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1, 2학년이다 그러면 저 내용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내 학교 생활을 꾸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막연하긴 한데요. 제가 상담 받아보면서 괜찮았던 경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한테 과제를 하나 주시는 거죠. 너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니? 저 서울대 체육교육과 가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가봤니?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고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가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 교수들의 전공이 뭐고 저서는 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에 뭐 그 빛낸 어떤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동문들 빛낸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동아리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한번 그 학교도 한번 찾아가 봐서 체육관 규모에도 한번 놀래봐라.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 각 교과마다 우리가 이제 생기부가 중요해져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뭐라도 하나 아이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생기부를 채워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내 경험만 가지고 쓰지 않아요. 뭐 소감문을 이제 제출하라 그러든지
발표를 시킨다든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행평가 항목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 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대충 써서 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제를 한 친구들은 그런 다양한 수행평가와 자신의 진로를 연계해서 써서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과 세특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이 녀석이 진로 역량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라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체육 시간에 애들한테 이런저런 뭐 실기 능력과 관련된 것도 하지만 어떤 개인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는 요번에 우리가 농구 수업을 했는데 농구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걸 네가 조사해서 어떤 내용면을 한번 채워봐라. 그러면 주제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친구들은 뭐 체육 교육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정해갖고 적는 거고 나는 이제 체육과는 관계가 없어. 나는 뭐 그냥 일반 계열로 간다 그러면 일반 계열과 관계 있는 뭐 경영적이면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서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주제를 정하게 하고 책을 혹시 읽었다면 그 내용에 대한 독후감을 적어봐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학기 체육 수업 시간에 MVP를 한번 뽑아봐라. 느꼈던 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냐 네가 한 학기 동안. 뭔가 이런 식으로 소스를 우리가 쓰기 위한 소스를 아이들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게 만들어요. 그럼 그럴 때 내 어떤 진로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버무려서 쓸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그게 생기부에 반영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연한 것보다는 근거가 있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체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시면 생기부가 풍성해지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발표함, 경험함 뭐 이런 식의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활동을 어떤 주제를 통해서 어떤 논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진로 탐색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됐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라는 특수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 아이만의 특수성이.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 애들 대부분 비슷하게 적혔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학종에서는 내 경험과 어떤 내 활동 내용이 두드러진 게 사실은 메리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모의 평가 같은 걸 가보니까 동국대였는데요. 동국대에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오고 실제로 어떤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10명이에요. 그러면 창체의 자율활동 부분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자료가 한 화면에 쭉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나누면 쭈루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입시라는 게.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의 그 내용을 분절화 시켜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처음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체육 계열로 맞춰놨는데 성적이나 기타 여타 다양한 이유로 뭔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보니까 1학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계열 정도만 정하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조금 더 세분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과에서 막 심지어 예체능 교과에서도 자기 진로와 연계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적는 경우도 있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저희는 이런 거 의미 있게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위권에서는 의미 있게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상위권 대학 질문할 때 그러면 그게 감점 요소입니까? 감점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이왕이면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아이들을 모집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정시 모집과 비교해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학종에는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보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합격 결과만 보고 성적이 이러니까 되겠죠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저 정도 성적대에 지원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목고나 뭐 자사고 친구들도 일부 있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친구들이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생기부 내용면에서 합격한 경우는 제가 봤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긴 70% 컷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뭐 가천대나 을지대나 경희대, 한양대, 과기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성적대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학종과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진로 부분이 체육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2025학년도에 삼육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인천대도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성적 좋으면 장땡입니다. 다만 그 학교별로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 어떨까요? 평균이 2등급이에요. 3등급이라고 할게요. 어떤 친구는 골고루 3등급이 나왔고 어떤 친구는 15, 15, 15 이래요. 그러면 15, 15 이런 친구들은 저기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잘한 것만 찝어가지고 이제 그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아이의 내신 과목이 변별이 어떠냐, 편차가 어떠냐를 좀 보고 판단해 보시고요. 지레짐작으로 전 과목만 돌려가지고 저거랑 비교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반영되는 어떤 내신 환산 점수를요. 학교 선생님들 센진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유니브라는 것도 있고 진학사에서도 내 점수를 넣으면 점수를 환산해 줘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한번 해볼 만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요것만 보시고 전교과 돌려가지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이거보다 내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넣는다라고 속단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자 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보다는 성적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저도 있다. 그리고 과목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면접도 보는데 저 차이과 대학은 단과대별 모집이어서 2학년 올라갈 때 세부 전공을 골라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 전화를 해봤더니 스포츠의학과에 내가 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많이 지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아마 다 채워지지는 않을 거지만 2학년 때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대도 새로 생기더라고요. 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은 경쟁률을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인원을 덕성여대나 이런 데는 또 단과대별로 모집하는 거라 조금 배제를 또 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연 저거를 지원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게 맞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부터는 덕성여대는 폐지가 되고 전부 다 100%로 바뀔 예정이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실기 중심 전형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현재 고3인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학원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변별력이 높은 전형이다.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인 경우는 내신의 변별력이 좀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저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한 5등급이나 6등급까지는 그 등급별로 차감된 점수가 얼마 안 되는데 7, 8, 9로 갈수록 파격적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등급이 낮으면 지원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6등급까지는 마지노선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저 지방 쪽이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입시학원에서 권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에 대한 질문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원을 이제 처음에 이제 갈 때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세 군데를 좀 가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만 내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적인 부분이나 그동안 보내왔던 어떤 결과나 그 분위기나 그 다니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조금 더 선택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가천대나 동국대 여기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3, 4등급대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합격할 확률도 높고요. 근데 이제 동국대는 워낙 재수생들도 많고 막 그 삼수생들, N수생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다. 거의 대부분 만점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좀 있고, 경기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을 수시 모집으로 실기 중심 전형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체육학과는 19대 1이었는데 스포츠 과학부는 76.5대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저기가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기가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거는 실기가 60%긴 하지만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실기 전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올해 그래서 바뀝니다. 저거는 다단계 전형으로 저 체육학과처럼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등급대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영 비율 같은 거 위주로요. 실기 종목 나왔고, 삼육대가 학과명을 생체과에서 체육학과로 바꿨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종목 없지 않을까요? 네, 이따가 질문 시간에 한번 받아볼게요. 한양대 에리카 경쟁률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저 하루에 볼 수도 없어서 여러 번 나눠서 봐야 되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2합 6이었는데 올해 2합 7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요, 사실 정시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도. 근데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보는 수요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시를 보려는 어떤 아이들이 미리 예행 연습하는 개념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에는 허수도 좀 많긴 하지만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체대도 최저가 있고 교과 우수자 전형이긴 한데 실기를 본다. 그래서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 과마다 입학 결과가 조금 다른데, 한체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당일날까지 엄청 눈치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저기는 해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 매년 약간 좀 어쩔 때는 어디 과가 좀 높았다가 어쩔 때는 어디가 조금 높고 막 이런 변동성이 좀 있고요. 사회체육과 같은 경우는 실기의 변별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저렇게 높아요. 실기 종목도 많고요. 자, 이제 한체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몸 일으키기가 없어지고, 사회체육과 보시면 종목이 더 많죠. 그리고 100m 달리기도 있고 기준도 좀 높고 조금 아이들이 좀 도전해 볼 만한 학교인데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025학년도에 상명대 서울 캠퍼스에서 스포츠 건강관리과가 17명을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단국대 체육교육과에서 10명이나 모집을 해요. 지역균형 전형인데 여기는 어떤 인원 쿼터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괜찮다 싶으면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실기도 제가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실기 중심 전형 대학들, 단국대 천안도 그 경쟁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동덕여대는 조금 특이하게 순수 체육 쪽보다는 댄스나 뭐 에어로빅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더라고요. 아이돌을 키우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조금 다릅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수원대 스포츠과학부는 기초 체력 우수자로 20명을 뽑고 저 종목 3가지 종목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전공으로 25명을 뽑는데 축구 13, 농구 7, 체조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 중에는 제자리 멀리뛰기와 지그재그 달리기, 그리고 각 종목별로 전공 시험을 본다. 그래서 수원대 같은 경우는 축구나 농구나 뭐 체조를 잘하는 친구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건데, 축구나 농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정시보다 높은 학교들을 써야 된다. 수시에서는 그런 어떤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정시에서 수원대 충분히 가고도 남는데 굳이 수시에서 써서 납치당할 일 없잖아요. 그 유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 자료에는 없을 건데 곧 학교에 배부될 그 자료집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모집 요강을
쭉 살펴보니까 그 날짜가 겹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권이나 각 지역마다의 그 면접, 논술 그리고 실기고사일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겹치는 학교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학교별로 딱 정해진 날짜가 있기도 하지만 넓게 러프하게 잡아놓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시면 금방 되실 거고, 여기는 경기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은 많아지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뭐 면접, 논술 뭐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거를 총망라한 게 사실은 없다 보니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자료 만들면서 급하게 하느라 거기에는 반영을 제가 못했습니다. 찍으셨네요. 인천도 있고요. 인천은 뭐 인천대랑 인하대 말고는 없어서요. 나머지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찍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네. 자, 이제 뭐 기본적인 거 설명 다 드렸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플러스 생기부 내용면, 교과는 그냥 성적.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세특을 정성평가하는 대학들이 있죠. 뭐 동국대, 경희대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생기부를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면접이 있는 데도 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성적대별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좀 나눠져 있고 실기 비율이 높은 대학들일수록 실기의 변별력이 크다. 하지만 7, 8, 9등급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논술은 로또다. 여기는 특기자는 없으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우수형은 이제 모의고사보다 그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내용면을 보시고 내가 내용면도 괜찮다 그러면 학종으로 가는 거고, 성적만 아주 좋고 내용이 너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죠.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보통은 2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 2개는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2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 이 개수를 약간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를 하나 써놓고 나머지를 모험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전략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수능 최저라는 것도 있고 이 수시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준비는 사실은 필수다. 다 떨어지게 되면 난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는 그 누구도 그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마지막 안전판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수능 우수형이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아마 정시 전형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건데, 수시에서는 뭐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내가 정시에 지원하는 학교가 겹친다 그러면 미리 실기를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접근 또는 뭐 논술로 좀 상위권 대학을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어디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로지 실기로 진학할 수 있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학생인데, 지금 1, 2학년 부모님들은 당연히 저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열심히 잘 지도를 해주셔야 저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3학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상이 되면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실기 열심히 하고 그마저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영어나 탐구는 해라. 국어 공부를 해서 지금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탐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될 때 대비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인 경우에는 너무 잘 오셨고요. 요걸 토대로 오늘 가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야 선생님이 그런데 체육과 공부를 잘해야 기회가 많대. 그러면서 자료를 하나하나 읊어주지 마시고요. 한번 쓱 놓고 지가 펼쳐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자, 이제 요거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각 학교의 센진학이라는 선생님들 진학지도 프로그램이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진학지도 단원들이 만든 프로그램 팀에서 만든 이 입시지도 프로그램인데 체육 계열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집 요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학생 이름은 가렸는데 어떤 아이를 딱 클릭을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권, 서울, 경기, 인천권을 학교를 쭉 나열하고 그 합격 가능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아이의 교과 환산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기 여유 점수라는 거가 실기 만점보다 높아버리면 얘는 만점을 받아도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학원에서 선생님 저 지금 학원 잘 다니고 있고요. 학원에서 동국대랑 저기 어디야 경기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돌려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너는 만점을 받아도 합격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별로의 어떻게 보면 반영 비율이나 요소 같은 걸 참고하셔가지고 비교해 보고 실기가 과연 가능한 건지 여부 정도는 우리가 견제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상담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회원가입하시면 온라인으로 글을 올리시거나 화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남산에 있거든요. 남산에 오셔가지고 대면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아이와 상담하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걸 제가 왜 넣냐면 지금 2024학년도 수시 진학 지도 길잡이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편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가 학교에 이제 곧 완성이 되면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작업 편집하고 있는 작업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나중에 학생들은 학교 가서 저걸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도 저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요청하셔갖고 보시면 되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저거를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다 마치고요. 제가 시간을 못 봤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강의를 잘한 건가요? 아니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건가요? 질문이 진짜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도 좀 있고 저는 학생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저 눈물의 휴지는 뭐냐면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입학한 대학에서는 재수생들과 삼수생들과 장수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처럼 현역으로 들어간 사람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5대5 정도로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삼수한 그러니까 저보다는 학번은 후배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삼수한 후배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입학하기 전에 떨어졌을 때 텅텅 운 휴지를 1년 내내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긴 하지만 제가 또 체육관은 또 말을 또 까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화로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전전학교에서 제가 체대 입시반 운영을 해봤는데 각오를 다지는 측면에서 뭐가 좋을까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새벽에 나오게 시켰어요. 제가 애들을 한 6시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체대 입시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의 의지를 좀 평가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2주를 통과하면 그 아이는 체대 입시반 같이 간다. 근데 2주를 통과 못하면 너는 하고 싶어도 나는 받아줄 수 없고 기존 아이들이 그건 다 통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쭉 끌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는 좋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안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 와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그때 새벽에 가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 운동하고 선생님한테 또 혼도 나고 매도 맞아가면서 했던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입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그 경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좀 깨달았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제가 그걸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이 막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가지고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경희대 가고 또 어떤 여학생은 그 친구는 1점 후반대 친구인데 실기시험 수시에서 모의고사 성적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치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 다 떨어지게 됐고 정시모집을 갔는데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뭐 결과도 안 좋았죠. 그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운동 능력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너 그러지 말고 기숙학원에 가라. 너 정도 능력이면 할 수 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독했냐면요. 여학생이었는데 지 엉덩이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막 다 까졌어요. 막 윗몸 일으키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가 까진 걸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뭐라도 하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기숙학원 들어가서 다달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성적만 카톡으로 보내고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막 계속 오르더니 지금은 연대 체육과를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특기자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하실 예정인 건가요?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특기자를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거면 특기자 전형은 입상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입상 실적이 거의 70% 이상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중학교는 안 보고. 이제 그거는 어, 특기자들은요. 일반 학교에 가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훈련이나 이런 데서 조금 출결 때문에 아주 협조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일반 아이들에게 미치는 여파도 좀 있고 훈련은 또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 학교에서는 대부분 정해진 대회만 나갈 수 있게 하고 뭐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사정을 안 봐주는 학교들도 좀 일부 있어서 그건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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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력 되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 입상 경력이 되게 중요해서 일반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어떤 그 실력을 키워갖고 어떤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입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일반 학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깐깐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개인 상담으로 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네요. 무슨 얘기였죠? 새벽 공부 그건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지금 현재 2학년이면 그 아이는 삼수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은 시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3이면 재수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시점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래도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점수를 받은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래도 좀 적중률이 높았던 상담 중에는 야, 너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해줄 얘기 없니? 지금 현재 네 상황이 되게 힘든 건 알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해줄 얘기 없니?라고 하면 해줄 얘기 많죠. 뭐도 하고 뭐 게임도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대로 10년 뒤에 네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좀 진지해져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10년 뒤에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약간 여러 차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남자와 여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는 많이 공감이 되고 잘 바뀌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이제 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같이 뭔가 경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대학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체대 입시반 할 때 애들 데리고 서울대도 한번 가고 고대도 한번 갔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한 달은 가요. 계속 가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날 학교 고등학교 체육관 뭐 좁고 그 좁은 데서 농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막 그러다가 대학교 그 넓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 보면 애들이 눈이 뒤집혀요. 대학교 잔디 구장에서 축구하는 걸 보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학교 주변에 술집은 가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면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것에 서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급하게 강의를 마쳐도 될까요?